여러분, 오늘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세미나 할 내용은 뭐냐면 보통 호주 이민 뉴스 1부, 그다음에 2부가 이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호주에서 이제 고용주 스폰을 진행할 때 특정 직업군 섹터, 특히 컨스트럭션 쪽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어떤 보조금을 주냐면은 고용주, 그다음에 지원자, 이렇게 지원자는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고용주 같은 거는 법무사 비용을 약간 충당해주는 느낌으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서호주 쪽에서는 고용주들이 약간 부담이 없어요. 고용 스폰할 때. 특히 작은 업체들도 가능하다. 특히 뭐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성 행정 리포트가 새로 발간됐습니다. 어제 발간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ECT 지역군 기술심사 기간이 변경됨으로써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 오늘 총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롭게 이제 뽑힌 이민성 장관이 뭘 하고 있냐면은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비를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죠. 예, 그래서 야당이 호주 노동당이 호주 국민을 보호하는데 무심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또 달라고 또 간청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먼저는 호주 고용주 스폰 비자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호주가 왜 그러냐면은, 서호주는 여러분들이 호주에 많은 주가 있죠. 주는 주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가 있는데, 주정부에서는 보통 이제 돈을 어떻게 내냐면, 세금 같은 거 내죠. 세금 같은 거. 보통 연방정부에서 돈을 다 갖고 와가지고, 각 주에다가 돈을 나눠줘요. 그러면 어떤 주는 잘 사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못 사는 주가 있죠. 그러면 잘 사는 주에는 많이 받고 적게 주고, 못 사는 주는 적게 받고 많이 주고,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특히 이제 GST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많은 곳은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서호주가 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광산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보통은 다 받고 50% 돌려주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뭐 거의 70%를 서호주가 가져가니까 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호주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서호주는 그 돈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호주는 테이프 같은 데 돈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해주고, 컨스트럭션 워커들이 이민 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주 고용주들이 꼭 그 직업군이 컨스트럭션이 아니어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죠. 특히 근데 여러분들이 서호주에 지금 마이닝도 있지만, 특히 이제 컨스트럭션 쪽에서 사람들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정부가 추진하는 토목 쪽이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빌더들이나 뭐 컨스트럭션 워커나 뭐 카펜터나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용접공이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컨스트럭션 워커 중에 뭐 정부 발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또 집을 또 못 짓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호주는 그 돈을 다 써야 되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발주를 하겠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호주는 그걸 좀 더 다른 주에서 인력을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그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 재미있게도 지금 현재 컨스트럭션 쪽에서는 고용주에게도 돈을 주고 지원자에게도 돈을 줍니다. 재밌죠? 주정부에서 사파리 비자나 뭐 이렇게 신청하는데 지원자에게도 돈을 준다는 생각을 전혀 못할 수도 있는데, 호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컨스트럭션 비자 서브사이드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기 보면 고용주와 직원, 옵쇼어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온쇼어에도 신청할 수 있고, 거의 얼마냐면 거의 얼마예요? 10,000불 가까이 줍니다. 10,000불 가까이. 옵션은 돈 더 주죠. 온쇼어는 5,000불 정도 주고, 그리고 고용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0,000불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어떤 비용이냐면, 여러분이 고용주 스폰 비자 신청할 때 고용주나 지원자가 내는 비자 신청비나 또는 뭐 법무사비를 거의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죠.
서호주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재미있는 주입니다. 거의 이런 주는 없어요. 뭐 퀸슬랜드나 뭐 뉴사우스웨일스 뭐 가능하면 많이 오지 말라는 입장이고, 그렇죠? 근데 빅토리아주는 약간 애매한 입장을 서 있고, 그다음에 서호주는 빨리 많이 오라는 입장이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만 조금 틀리긴 합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행정, 호주 이미그레이션 시티즌 프로그램에서 요번에 그 13번째 에디션, 노멤버 버전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한번 볼까요? 이 총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네. 여러분이 이제 호주 이민서 사이트를 가시면 이 페이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호주 이민성에서 했던 뭐 대부분의 비자, 뭐 학생 비자, 졸업생 비자, 뭐 그 다음에 뭐, 스폰 비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룬 거예요. 누가 얼마큼 신청했고, 비자가 얼마큼 승인됐고,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브리징 비자 상태가 있고, 옵션, 막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학생비자를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비자를 보면은요, 여기 좀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데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게, 자, 첫 번째가 higher education, 대학교죠, 대학교. 뭐 학부, 석사, 박사,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분기별로 발표됐죠. 그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줄었다가 다시 또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eptember 2024년 9월 30일까지가 43만 4천 명이에요. 엄청난 많은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뚝 돌아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다 보면은 대부분 늘어났던 과정은 대학교가 거의 2배는 늘었어요. 2배. 아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민성에서 어떻게 지금 비자를 심사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학생 비자 중에 6월에서 9월 사이에 무려 대학교 과정이 엄청난 숫자가 점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과정은 감소를 했어요. 영어 과정은 26,000에서 22,000. 그럼 영어 과정 심사를 조금 안 좋게 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석박사 과정은 그대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 과정은 많이 늘었어요. 4,000명 가량. 자, 그 다음에 보케이셔널은 줄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학 과정이 이렇게 늘었는데 어떻게 직업학교는 사실은 줄고 있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는 18만에서 15만 9천이니까 상당히 줄었죠. 근데 왜 대학 과정은 38만에서 43만으로 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대학 과정은 증가됐고 영어 과정도 감소됐고 직업학교도 감소됐죠. 근데 전체 학생은 늘었어요. 왜? 대학교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민성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학 과정 중에서도 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대학 과정, 지금 현재 컨트롤 못하죠. 내년도에 컨트롤 할 테니까 곧 뭐 연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설학교들은 지금 현재 비자가 받기 어렵고 브리징 비자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학생들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년도에 거절이 많이 나겠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나 이런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이민성은 결과적으로 대학 과정은 조금 통과를 많이 시켜주는 편이다. 그런데 영어 과정은 좀 옛날보다는 많이 좀 까다롭게 본다. 그리고 직업학교도 비자 거절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게 뭐냐면은 이 사파리 TSS 비자 접수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2년도에서 2023년 6월까지죠. 그때 1년 동안 셰프 직업군이 스폰 비자 접수가 2,397명이에요. 그리고 2024년 6월까지가 2,279명.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빨간 줄 끈 거 뭐냐면 그 nomination and occupation 중에 뭐가 있냐면은 호스피탈리티가 1위에서 10위 중에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셰프, 레스토랑 매니저, 쿡.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호주에서 부족 직업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고용주수 폼비자가 1위부터 10위 사이에 호스피탈리티 관련 직업군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그걸 퍼센테이지를 합하면은 4%, 1.8%, 1.3% 하면 거의 뭐 4, 5, 6, 7.78, 78%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포션이죠. 거의 넘버 원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1년에 2,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신청하는데, 무려 한 분기죠. 한 분기. 이해되셨습니까? 7, 8, 9월 달에 신청한 사람이 1,300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뭐 공인수법을 가는 길이 많긴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죠. 거의 뭐 지금 이거는 6개월 차, 뭐 올해 연말 되면은 거의 3,000명이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군들이 뭐 없어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민성 입장에서는요, 지금 1위부터 10위 사이에서 호스피탈리티가 3개 나왔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민성 직원이거나 이민성 참가자라면 왜 이 직업군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지? 신청하는 요건이 쉬운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 직업군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민성은 이 직업군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해서 더 의심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셰프,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그다음 쿡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심사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민성에서 거절하려는 사유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군을 신청할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심사가 한 2배 이상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사할 때 서류 같은 걸 더 꼼꼼히 보고 한 번 더 보고 2번, 3번 더 보고 신청하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호스피탈리티 직업군이 현재 482 TS 상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성은 호스피탈리티 직업군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심사하게 되고, 올해 말이나 내년도까지 비자 거절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SID 비자 직업군이 발표될 때 있잖아요. 이 3개 직업군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심사를 강화하든, 잘 보세요. 이미 비자를 넣었잖아요. 482 비자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심사를 강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이게 심사 강화한 게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진짜 강합니다. 그 다음에 SID가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큐페이션 리스트에서 뭔가 리무브 시켜버리는 거죠. 저는 이 직업군 중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또 그 직업군의 추가 요구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이민성이 앞으로 이 직업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 다른 직업군들을 보면은 뭐 의료 관련,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용접 이런 걸 건들기 어려워요. 간호사.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이민성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중에 이 직업군으로 482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만약 11월 23일 이전에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셔라. 그게 제 조언입니다. 네. 두 번째는 호주 ECT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Early Childhood Teacher입니다.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인데, 그러면 이 선생님 직업군들이 수요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하기 싫어하는 호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도 뭐 연봉도 높고 괜찮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이 직업군을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공부를 해도 기술 심사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영어 조건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7일이죠. 저번 주입니다. 다음 달부터 2024년 12월 7일부터는 기술 심사가 이관됩니다. AITSL에서 ACE CQA로 이동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어떤 걸 하냐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뭐 선생님도 있고 유치원 보조교사 뭐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참 이제 두 개가 교사라서 좀 애매했는데 티처는 전부 다 AITSL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ACE 여기로 바꾸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심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새로운 기술심사 기간에서의 영어 요구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조건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77 이상입니다. 이거 아니고 77, 88 이렇게 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어 점수예요. 아시겠습니까? 현재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얘네들 발표한 내용을 보세요. 원래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뭐 두 가지는 특징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전에 있던 기술 심사 기간은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4년 이상을 공부해야 돼요. 그게 4년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뭐 대학 과정을 4년 동안 하거나 뭐 석사까지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걸 많이 했냐면은 옛날에 그냥 뭐 바첼러 오브 엔지니어링, 바첼러 오브 뭐 비즈니스 이런 공부하시다가 1년 정도의 뭐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 뭐 얼리 차일드 공부하신 분은 영어 면제되니까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를 아이고 전화가 왔네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거를 영어를 만약에 내가 석사를 하거나 한국에서 뭐 학부를 공부를 끝냈잖아요. 석사를 하잖아요. 또는 그레듀에이션 디플로마를 하게 되는데 이걸 끝내고 나서도 영어 점수가 봐봐요. 이게 얼마냐면은 7 each or more in reading and writing에서 8을 받아야 돼요. 리딩, 라이팅 8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IELTS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점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것도 IELTS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뭐 있냐면은 exemption country 뭐냐면 1 year full-time territorial higher education level in either Australia 들어가잖아요. 호주 안에서 1년 동안의 풀타임으로 대학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은 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12월 7일 되면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영주권을 바라고 있다. 근데 한국에 대학 과정을 나왔다. 이거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거는 졸업과 동시에 기술심사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리 차일드후드 티처가 인비 점수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신이 뭐 디플로마 차일드 케어도 공부하셨고 뭐 에듀케이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한국에서 뭐 학부학위를 바첼러를 공부하셨던 분은 이거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ECT 같은 경우는 영주권은 왜냐면 각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인비 점수가 뭐 80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공부하시면 졸업할 때는 조금 오를 수 있겠죠. 그럼 현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리 기술심사를 빨리 하세요. 거의 뭐 12월 7일 되면 바로 접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